네, 안녕하십니까. 군포 지센병원 장성환 한방과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항암 치료 효과를 상승하는 한방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이 결국 암 환자분들은 염증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을 부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항암 치료 효과 상승의 한방 치료 두 번째 시간으로 면역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부활, 한방에서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보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보약이 암 환자들한테 정말로 보약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거를 기를 보호하고 혈을 보호한다 하는데, 이 약이 대표적으로 면역 부활의 역할을 해서 항암 효능을 향상하는 것으로 보가 되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암에 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암의 대표적인 특징을 크게 두 가지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하나는 면역을 파괴하고 회피한다는 암의 특징이 있고, 하나는 암이 자라려면 염증 반응에 의해서 암이 자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고 하려면 이 면역을 부활하고 염증 환경을 개선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항암 효능을 향상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암 주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세환경이라고 표현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항암 효능을 향상하는 가장 두 가지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BRM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BRM이란 뭐냐면 암 환자분들 결국 암이 와 있다는 것은 내 몸이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인식을 하지 못해서 암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암이 자꾸 면역을 파괴하고 회피하는 게 기본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파괴되고 회피된 면역세포를 다시 일깨워서 이 면역계를 깨워서 다시 암을 인식해서 공격하게끔 만드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치료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면역 항암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항암제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세포독성 항암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이런 세포독성 항암을 하더라도 면역을 부활해서 깨우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호중구라는 게 있고 림프구라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호중구는 일반적으로 감염을 막아서 우리 바로 직접적인 어떤 감염과 관계된 거고, 또 다른 이제 림프구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림프가 바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면역세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구를 깨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것은 결국은 림프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세포를 강화하고 구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치료인데, 이것을 생체반응 조절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생체반응 조절제, BRM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의사님들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의료가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법적으로 한약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약을 1978년도부터 암 치료의 목적으로, 즉 방사선요법이나 항암의 여러 부작용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한약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한 50년 정도 일본의 의사들은 암 치료에 한약을 써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2013년에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이 암 환자를 볼 때 어떤 한약을 쓸 것이냐, 그 제1 선택약을 뭘로 할 것이냐, 당연히 일단은 수술항암 방사선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면역을 부활하는 한약을 쓰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난다라는 그런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약 중에도 이 잠들어 있는 면역에 암 면역을 높이고 부활하는 그런 약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하는 것이 훨씬 더 치료 성적이 향상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는 암 면역 시대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암 치료에서 일단은 일본 의사들 입장에서 일단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의사들이 한 몇십 년 동안 한약을 암 치료에 써봤더니 암 치료의 사용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암이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완화하는, 즉 암 때문에 오는 여러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을 완화하는, 즉 예를 들어서 폐암이 있으면
기침을 할 수 있고 흉수가 나타날 수 있고 막 이렇죠. 그 증상을 완화하는 한약 치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복수가 있을 때 복수를 완화하는 치료가 있다는 거고요. 또는 서양의학적인, 즉 현대의학이라고 표현하는 암 치료 목적으로 수술한다든가 항암을 한다든가 방사선하면 이것이 약간 공격적인 치료들이기 때문에 수반되는 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한약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목적.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제가 주제로 하는 건데 암의 축소나 증가를 억제할 수도 있는 한약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면역을 더 억제를 하거나 염증 환경을 좀 낮추어서 암의 축소라든가 증가를 억제하는, 즉 항암 효능을 좀 더 시너지를 주는 그런 한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 치료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면역을 저하된, 이 강의를 여러분 같은 암 환우 분들은 대부분 면역세포들이 암을 인식을 못하는 단계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는 항암을 하면, 방사선을 하면 면역이 억제되는 그런 치료들이기 때문에 면역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서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약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면역 저하 상태를 개선하는 그걸 통해서 항종약, 즉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약이 크게 일본의 사람들은 세 가지 한약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십전대부탕이고요. 두 번째가 보증유기탕, 세 번째가 인삼양의탕입니다. 십전대부탕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한약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운 없을 때 많이 쓴다라고 알고 있는 그 십전대부탕이 바로 대표적으로 암 환자 면역을 부활해서 항종양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한약입니다. 그 외에 보증유탕, 인삼양의탕 이 세 가지 약을 3대 보약, 그 중에서도 암 환자 3대 보약이라고 일본 의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이 대표적으로 면역을 높여서 항종양 효과가 있는 한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십전대부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십전대부탕은 대표적으로 노인분들을 보약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약은 처음에는 암 환자들 일반적인 부작용, 항암 부작용에 많은 근거가 있는 약이라서 그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연구도 대단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면역이 저하되면 체력도 저하되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걸 연구해 보니까 암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세포를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것을 활성을 증가하고 대식세포가 탐식 능력을 촉진하고 여러 암을 억제하는 이런 생산을 유도하는 인터루킨2라든가 항체라든가 특히 세포독성 T세포를 유도하고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도 항종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한의사들은 이 약들은 항암 중에도 쓰고 수술하고 나서도 면역을 부활하는 목적으로 쓰고 항암이나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암 재발을 막을 목적으로 쓰는 게 대표적으로 십전대부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약이 세포독성 T세포라는 것을 활성화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T세포 중에 백혈관의 T세포, 림프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세포독성 T세포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유도하고 항암 중에도 부활하는 대표적인 약이 십전대부탕입니다. 그래서 임상연구들이 그런 연구들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전대부탕이 암 면역을 높여서 암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보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 얘는 항암 중에 골수 기능을 많이 회복시키고 조혈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중에 백혈감소라든가 빈혈이라든가 혈소판 감소도 완화하고요. 나중 시간에 제가 또 한 번 더 방사선의 어떤 부작용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약이 십전대부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주 팔방미인처럼 암 환자분들한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특히 이제 십전대부탕은 암 성장 억제 목적으로도 쓴다라고 일본의 의사들은 아예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일반적으로는 체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또 피로라든가 권태감, 그리고 식욕이 많이 떨어졌을 때 또 빈혈 같은 거에 많이 쓰는데, 이 십전대부탕은 특히 암의 진행이라든가 전이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보고가 되어 있고요. 특히 대장암의 간전이를 억제한다라고 대표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약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암을 많이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얘를 복용하는 분들이 안 복용한 분들보다 생존율이 더 향상되고 무진행 생존율도 높다, 유의하게 높다, 이런 임상 연구가 나와 있는 대표적인 약이 십전대부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포도성 T세포를 상향 조절을 하고, 항암제 중에 플로로우라시라고 하는 항암제가 소화기암에 흔하게 사용되는, 즉 췌장암이라든가 대장암, 위암 뭐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쓰이는 이제 항암제인데요. 이걸 하면은 골수 억제가 돼서 백혈도 떨어지고 혈소판 감소가 오고 빈혈이 오는데, 그런 것을 개선합니다. 이런 걸 개선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항암을 안 쉬고 표준 치료를 원래대로 할 수 있는, 즉 표준 치료를 제 시간에 맞춰서 용량을 가능하면 안 줄이고 쓸 수 있다는 대단히 중요한 작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약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암을 가능하면 원 주기대로 좀 줄이지 않고 쓸 수 있게끔 한약이 도와주는데, 그 대표적인 약이 십전대부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표준 치료를 완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약이 대표적인 약이 십전대부탕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캔자스 의대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십전대부탕을 바로 연구를 한 겁니다. 즉 암 환자 면역을 회복하고 치료 효과를 강화하고 항암의 부작용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는, 전 세계에서 알려져 있는 수많은 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한약 한 116가지를 이 캔자스 의대에서 다년간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십전대부탕이 가장 강력하게 이런 BRM, 즉 생물학적 면역 반응 조절제, 즉 면역 부활제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모르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 연구를 8년 동안 했어요. 자그마치 8년을 연구합니다. 이 캔자스 대학에서. 즉 동물 연구도 하고 사람을 대해서 임상 연구를 다 했다는 건데, 십전대부탕은 독성이 대단히 낮아요. 그러니까 일반 항암제는 독성이 높아서 오래 못 쓰는데, 십전대부탕은 독성이 낮고 심지어 간을 보호합니다. 간을. 항암 중에 간을 보호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면역을 부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NK 세포를 부활하고 T 세포를 부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암 중에 미토마이신, 시스프라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플로로라신, 이런 대표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하고 같이 연구도 해봤고, 방사선하고도 연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얘 십전대부탕 같이 썼더니 치료 효능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오늘 주제죠. 항암을 하면서 어떤 한약을 쓰면 항암률을 높여주냐. 대표적인 십전대부탕이 가장 강력하더라는 거죠. 쓸 수만 있다면 십전대부탕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양 재발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 종양 재발 억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수술을 했더라도. 특히 얘는 어떤 임상 연구가 일본에서 돼 있냐면, 간암을 수술하고 나서 십전대부탕을 쓴 거랑 안 쓴 거랑 비교했더니 십전대부탕이 월등하게 좀 재발률을 더 떨어뜨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은 십전대부탕 간암 환자들한테도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입니다. 재발 억제 목적으로도 생존을 연장하고, 그 외에 항암을 하면 여러 독성이 있잖아요. 식욕이 없다든가 울렁거리는 구토가 있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이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 약을 쓰면 이런 증상이 늦게 발현합니다. 임상 연구가 식욕도 훨씬 잘 올라오고 울렁울렁거리거나 구토도 훨씬 덜하다는 거죠. 소화기 독성을 확실히 줄여준다. 그 외에도 혈액 독성을 줄여준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백혈 감소나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를 줄여주고, 림프구도 얘는 부활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항암 효능을 높인다는 거죠. 빈혈도 완화하고. 그래서 멀티플하게 작용해요. 심지어 신장 독성을 줄여주고 간 독성도 줄여줍니다. 항암 중에.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소화기 장애를 개선도 하고 예방도 하죠. 그래서 얘는 8박 미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최장호 환우한테 이 약을 권해서, 그분은 자꾸 백혈구 떨어지고 빈혈, 혈소판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약을 제가 권했는데, 이 약을 권하면 피로도 좋아지고 이런 효과가 다 있어,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만병통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암 환자도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의사는 저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약을 쓰면 췌장암의 생존이 더 높아진다고 임상 연구가 되어 있는 약입니다. 모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일본 의사들이 씁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에요. 일본 의사들이 한약을 법적으로 쓸 수 있어서 씁니다.
이런 효과들이 검증돼 있고 보고돼 있기 때문에 쓰는 거지 더 부작용이 가중된다면은 못 쓰겠죠. 아마 우리나라 의사들한테 한약을 쓰라고 하면 암치료 의사들이 일본어 쓸 약이 뭐냐? 십전대부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못 쓰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한 많은 자료가 안 넘어가서 그런 거지. 이게 50년 동안 자료가 있는 약입니다. 검증만 조금만 해도 엄청난 논문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상당히 도움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약이 인삼양탕이라는 약인데 인삼양탕이라는 약은 십전대부탁에 들어있습니다. 이따가 할 보주이탕이라는 약도 들어있고 또 하나 쌍화탕이라는 약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약은 3가지 보약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복합 면역을 하는 약. 그래서 이 약은 어떤 약이냐면 십전대부탁을 쓸 사람보다 약간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쓰고 좀 더 식욕이 더 떨어진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더 약한 사람한테. 근데 이 약 역시 놀라운 작용이 있습니다. T세포를 부활하고 NK세포를 부활하고 얘는 역시 면역을 높여서 특히 대장암의 폐전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게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 있냐면 십전대부탁은 간전이를 억제하는 대장암의 간전을 억제하는데 폐전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런데 인삼양탕이 바로 대장암의 폐전을 억제한다. 간전을 억제. 이게 아주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장 환자가 왔는데 폐로 전이되는 환자가 오면 인삼양탕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약은 인삼양탕 자체가 폐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을 부활해서. 그래서 폐암 환자들이 항암주에 대단히 흔하게 쓰인 약이 바로 인삼양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인삼양탕은 도쿄대에서도 수십 년 전에 이미 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폐암을 억제한다는. 비소세포성 폐암을 억제하고 항암 중에 시스프라티라는 세포적 항암의 항행을 높인다라는 보고가 있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바로 이 연구인데요. 이 인삼양탕을 도쿄대에서 연구를 해왔더니 인삼양탕의 폐 종양의 증식을 억제한다. 이 연구는요, 1997년도에 나왔어요. 얼마나 오래된 연구입니까? 지금이 2025년도니까 거의 30년 전에 나온 연구이죠. 그런데도 이 연구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일본의 사람들은 이 연구를 이미 옛날에 해놨고 임상용까지 나중에 진행이 됐던 그래서 면역을 부활해서 항암제와 병행하면 항암 효능을 높여주고 생존율도 높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30년 전에 연구를 했어요. 도쿄의대에서 나온 연구이고요. 한약을 쓰면 간혹 암이 성장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심지어 의사님들이 그런 걱정들을 해서 환자를 주의를 준다는 얘기를 제가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한약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보시면 더 세밀하게 연구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인삼양탕은 일단 기본적으로 폐암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한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폐암 억제 목적으로 많이 쓴다. 이런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고 실제로 임상연구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항암 중에 세포독성 항암을 폐암 환자 할 때 대표적인 1번으로 많이 쓰는 게 시스프라티라는 항암제인데 이 항암제만 쓰는 것보다 인삼양탕을 썼더니 지금 보십시오. 종양 크기가 월등히 줄어들죠. 그죠? 이거 뭐예요? 항암 효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인삼양탕이라는 약을 이미 30년 전에 일본 의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삼양탕은 이 시스프라틴하고 흔하게 같이 씁니다. 오늘날에도 같이 쓰고 있고요. 이 인삼양탕 그 외에도 이 시스프라틴의 간독성을 유발하고 신장독성을 유발하는데 인삼양탕은 신장독성이나 간독성도 줄여주더라는 연구들도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시스프라틴 같은 항암은 특히 골수독성이 심합니다. 백혈감소나 빈혈, 혈소판 감소 오는데 얘는 그런 것들도 부활하는. 얘도 역시 그런 팔방미인 같은 효과라고. 얘는 그리고 보약이에요. 식욕을 촉진하고 기운도 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의 삶의 질도 높이고 항암 효과도 높이고 그 외에도 항암제를 오래 쓸 수 있게끔 해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왜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주제인 바로 면역을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승경 대조곤학을 비교했더니 얘는 NK세포를 더 유의하게 부활을 한다는 거죠. 세포독성 T세포나 이런 T세포 역시 유의하게 더 잘 부활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면역세포, 림프구에는 NK세포하고 세포독성 T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항암 중에도 이런 게 부활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즉 항암제는 항암제대로 암을 공격하더라도 미세암이 완벽하게 죽지 못합니다. 그 미세암을 공격하는 건 내 몸의 면역세포가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항암을 하시더라도 면역을 부활하는 효능을 되게 강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암에 시너지를 주고 면역도 부활해서 암을 더 잘 죽게끔 만드는 대표적인 약이 인산양탄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인삼양탄, 일본의 의사들은 인삼양탄 하나만으로 학회에서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의대에서도 다 공유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의대에서 다 일본에서는 다 교육을 합니다. 한약을. 이거 어떤 내용이냐? 암 치료를 할 때 인삼양탄을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 합니다. 그 목표로 한다라고 해서 가고시마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인삼양탄을 보면 어떨 때 쓰느냐? 암 완화 의료, 즉 암 환자가 관련된 항암이나 이런 부작용에 관련된 여러 부작용을 완화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널리 사용한다. 범위면 된다. 그러니까 널리 일본의 의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의사들은 안 쓰고 있는데 일본의 사람들은 널리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우리나라 의사들은 법적으로 한약을 못 쓴다. 일본은 법적으로 의사들이 쓸 수 있다. 이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 의사들은 어떻게 쓰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인삼양탕은 기혈 양호, 즉 몸을 보호하는 보약입니다. 그래서 계속 수십 년 동안 일본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완화의료 영역에서 범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각 영역, 암, 폐암뿐만 아니라 위암, 췌장암, 소화기암, 다양한 암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삼양탕, 아까 말씀드린 십전대부터 보지탕을 보약이라고 그러죠. 이 약은 아까 폐암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에도 예후를 개선한다. 그것도 진행성, 즉 3, 4기 자궁경부 환자도 인삼양탕의 이런 세 가지 약 모두 다 예후를 개선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생존율을 높인다든가 재발을 억제한다든가 항암 반응을 더 높인다라는 의미로 이런 연구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놀라운 얘기가 또 나와요. 인삼양탕을 썼더니 보통 여러분들이 항암 환자분들은 PET-CT라는 걸 많이 찍어보셨을 거예요. 어떨 때 쓰냐면 PET-CT는 일반 CT는 1cm까지 보는데 PET-CT는 0.5cm까지 봐요. 그래서 암이 어디로 전이되는지를 보고 또 좀 더 세밀하게 보려고 할 때 쓰는 건데 이 PET-CT로 평가해 봤더니 이 진행형 부인과 암, 즉 3, 4기 여성암의 완전 간행, 이 완전 간행이 뭘까요? 이런 영상 검사에도 암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장 세밀하게 보는 PET-CT를 찍어도 아주 안 보인다는 거니까 이거는 일반 CT보다도 더 가치 있는 연구죠. PET-CT를 찍어도 완전 간행가 발생했다. 이 도입률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놀라운 얘기지 않습니까? 인삼양탕을 썼더니 여성암 환자들이 특히 3, 4기 여성암 환자들이 암이 안 보인다는 거죠. 얘를 같이 썼더니. 언제? 항암이나 방사선 같이 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럼 왜 얘가 이렇게 좋을까라고 일본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항암의 부작용을 경감시켜서 항암의 용량을 줄이지 않고 예정대로 그 기간대로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항암 효능을 높인다. 일반적으로 이런 3, 4기의 항암을 하실 때 계속 항암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구역질하고 기운 없고 오늘도 전 그런 환자가 있어요. 원장님 너무 내가 기운이 없어요. 더 이상 항암을 못할 것 같아요. 회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흔하게 항암하신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항암을 줄이는 걸로 조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표준 치료에는 여러 치료를 하셨어요. 링게르도 맞고 영양주스도 맞고 그래도 기운 없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여러 백혈구 감소 주사를 맞고 빈혈 완화, 혈소판 감소를 하려고 여러 수혈도 했는데도 또 백혈구가 또 떨어지고 혈소판도 또 떨어지고 어떡할 거예요? 항암을 줄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항암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 완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인삼양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엔 없는 약에 한약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항암 효능이 높아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항암 효능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항암을 안 쉬고 안 줄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 결과적으로 항암도 반응이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이 항암 중에 한약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1번, 항암 반응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의대에서 안 배웠고
또 그런 경험도 없으시기 때문에 항암에 방해를 줄까봐 일체 모든 한약을 쓰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그런 항암 효능을 높여주고 항암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오래 쓸 수 있고 농도를 높여 쓸 수 있는 한약이 있습니다 하면 안 쓸 리가 없잖아요. 제가 바로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한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 주치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약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셔도 됩니다. 이런 연구 있어요. 임상연구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또 이 인삼연탕은 아까는 이제 여성암에 도움된다. 그 외에도 비뇨기암에도 쓰고 여성암에 다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더니 일본 의사들이 연구했던 뭐예요? 항암에는 방사선 포함하는 거예요. 또 수술 후에도 흔하게 씁니다. 증상에. 골수 독성 뭐예요? 백혈감소, 빈혈, 혈수판감소예요. 여러분 흔하게 경험하죠? 그걸 관하는. 또 간 독성이 와요. 이런 항암이나 막 이런 거 해버리면. 그것도 줄여줘요. 얘가. 왜? 인삼연탄 대표적으로 간 보호제로 쓰여요. 저희 쪽에서. 그래서 간암 환자나 간염 환자들에 쓰이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그리고 전신 상태를 회복해요. 면역을 부활해요. 항암 중에 간 손상을 좀 줄여준다는 임상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 약입니다. 여러 장기 기능 장애를 회복하게 되는데 유의양하기 때문에 의사님들이 걱정하는 항암 중에 한약을 쓰면 간 손상 와요, 신장 손상 와요를 대표적으로 그 정반대에서 도움되는 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인삼양탕입니다. 예, 보준이탕은 십전대부탕과 거의 같아요, 효능이. 그런데 비교적 가벼운 증례에 사용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전대부탕이 더 효과가 좋다는 뜻이에요. 즉 저도 써보면은 골수독성이나 백혈감소나 혈수판감소는 보준이탕보다 십전대부탕이 훨씬 더 빨리 회복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실제로 그렇게 표현해요. 골수독성이 심하면 가능하면 1번을 십전대부탕부터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굳이 보준이탕을 쓸까요? 십전대부탕은 소화력이 약하면 쓰기 어려워요. 설사할 때 못 써요. 십전대부탕. 더부룩하고 팽만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력이 좀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십전대부탕을 쓰고 설사라고 막 소화력이 떨어지면 이 보준이탕이라는 약을 씁니다. 그때 쓰는 약이에요. 저희 한방에서는 약간 음인경향이라고 표현하는데 소화력이 약한 사람 그럴 때 쓰는 보약이에요. 얘는 황기랑 인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면역세포, T세포의 균형을 개선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암 면역에서 이것에서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끔 만드는 환경을 개선하는 대표적으로 면역 항암제가 잘 듣도록 만들어주는 효과를 기울이는 대표적인 약이고요. NK세포를 부활하는 대표적인 약으로 되어 있고 그외 대치세포를 활성화하거나 이 약 역시 림프구를 높여서 백혈감소나 빈혈이라든가 혈수판 감소를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보고된 대표적인 약입니다. 주로 한방에서는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몸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탄다고 할 때 보통 소화기 보약이라는 의미예요. 이 보준이탕이라는 뜻이. 그래서 그런 때 많이 사용됩니다. 페니실린이라는 약 많이 들어보셨죠?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어떤 약이냐면 최초의 항생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나오면서 세균 감염의 혁명적인, 즉 광범위 세균 감염의 가장 기초적인 항생제가 페니실린이죠. 여러분들이 감염이 오는 게 제일 무섭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암 환자분들이 감염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백혈감소는 특히 호주균 감소는 바로 이 감염 때문에 항생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시스프라틴 항암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시스프라틴 항암제, 아까 제가 인삼연탄 할 때 시스프라틴 약을 했는데 이 시스프라틴 항암제가 바로 항암제 페니실린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은 약이에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시스프라틴 항암제는 70년대에 나왔어요. 이게 암 치료에 아주 혁신적인 약으로 이 70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 50년이 지는 지금까지도 이 약을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폐암에도 쓰고 난소암에도 쓰고 뭐 여성암, 비뇨기암에 이게 가장 기초항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 외에도 얘를 응용해서 여러 가지 카보프라틴, 옥살프라틴 항암을 개발하는 아주 기초적인 항암제 페니실린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광범위한 많이 사용되는 항암제인데 문제는 얘는 독성이 아주 세요. 간 독성이나 신장에 독성이 있거나 식경의 독성이 손발이 저리게 하고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고 간 독성이 오고 심장 독성이 있고 기에도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은 독성 때문에 오래 못 쓸 수 있어요.
독성이 심해서. 이게 많이 사용되는 항암제인데 독성 때문에 오래 못 쓰거나 줄여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얘는 문제가 뭐냐면 내성이 자라요. 내성이. 그래서 이 시스프라틴을 얼마 못 쓰는 게 또 얘의 문제예요. 여러 이 기전 때문에 이 시스프라틴은 내성이 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한방은 어떤 걸 연구할까요? 이 시스프라틴 쓸 때 어떻게 하면 독성을 줄여주는 한약이 있느냐? 그래 오래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 내성을 줄여주는 한약이 뭐지? 이런 걸 저희 쪽에서 연구한다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보주이탕이 그런 약이에요. 보주이탕은 아까 제가 폐암의 인삼야탕이 폐암을 억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시스프라틴 항암 효과를 높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주이탕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얘는 더 나아가서 시스프라틴의 내성까지 역전을 시킨다는 연구까지 나왔어요. 대단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보주이탕 역시 폐암에 저희가 흔하게 쓰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흔하게 쓰이고 저 역시 흔하게 쓰는 약인데 폐암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합니다. 그래서 폐암 재발 목적으로 대표적으로 쓰는 한약이 바로 보주이탕입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그리고 얘는 시스프라틴이 아까 제가 폐암 억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는 가장 기초 항암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십시오. 폐암이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시스프라틴 썼는데 얘를 40 정도 쓰면 폐암이 억제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보주이탕을 같이 쓰는 순간, 즉 시스프라틴하고 같이 쓰는 순간 폐암이 더 잘 억제돼요. 그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폐암을 시스프라틴의 항암 효능을 높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시스프라틴의 독성을 줄이면서 얘 보주이탕은 백혈구 감소나 얘는 식욕도 촉진해요. 이 시스프라틴 대표적인 부작용이 식욕부진인데 식욕도 높여요. 백혈구 감소도 줄여요. 근데 얘는 항암 효능을 높여요. 얼마나 중요한 약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폐암 환자가 주위에 계시다면 이 보주이탕을 반드시 소개시켜 주셔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약입니다. 이 약이.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이 보주이탕을. 또 재밌는 것은 이 보주이탕을 쓰면 같이 이 시스프라틴, 아까 시스프라틴은 내성이 잘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보주이탕이 자가 포식을 유도해서 이 시스프라틴 내성된 암세포의 민감도를 높여서 내성이 왔다 하더라도 시스프라틴에는 내성이 왔더라도 얘는 시너지를 줘서 내성을 결과적으로 안 오도록 역전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이 시스프라틴 농도 의존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스프라틴 쓸 때 저 같은 한의사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보주이탕을 가능하면 같이 쓰게끔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시스프라틴 쓰면 내성이 와서 오래 못 써요. 특히 4개 환우들 기억하셔야 돼요. 시스프라틴 쓰면 결국은 내성 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런 약을 같이 써야 내성이 안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보주이탕은요, 신장 독성도 줄여줘요. 이 보주이탕은 아까 시스프라틴 신장 독성도 온다 그랬죠. 간 독성 온다 그랬죠. 그때 다 쓰는 약입니다. 이 보주이탕. 그래서 얘는 팔방미처럼 써요. 골수 독성도 완화하고 간 독성도 좀 줄여주고 신장 독성도 줄여주는데 내성도 줄여주는. 얼마나 중요한 약이에요. 안 그래도 시스프라틴 식욕도 없는데. 그래서 한의사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얘를. 일본 사람들 마찬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구나. 기억하십시오. 자, 이 연구는 이제 놀라운 연구를 하나 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에 한국한의학연구에서, 그럼 오늘날은 여러분 이제 면역항암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세포독성항암제 시대에서 1세대예요, 그게. 2세대를 표적항암제라고 하는데 3세대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면역항암제. 이제 오늘날은 면역항암제 시대. 면역항암제라고 뭐냐 하면 암에서 눈먼 면역세포를 깨우는, 아까 제가 BRM이라고 그랬죠? 그 기능을 좀 강화하는 한약이 저희 쪽에도 있어요. 어쨌든 면역항암은 이렇게 면역세포가 눈이 멀어 있는 분들 안경을 씌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에 T세포라는 일반 세포도성 T세포가 암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걸 다시 면역을 인식하게끔 암세포 하는 게 면역항암제인데, 보주이탕은 면역항암을 같이 썼더니 항암 효과가 2.8배로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 세포도성 T세포나 자연살의 T세포를 높여줘요. 병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더 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연구가 한국한의학연구에서 나온 연구인데, 이 면역암을 같이 했더니 특히 T세포, 이 암의 미세환경을 개선해서 T세포의 면역력을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이 면역항암이
잘 듣게 해주는 그런 연구가 최근에 2022년에 발표됐습니다. 자, 볼까요? 대장암, 직장암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건데, 대장암을, 이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보조이탕을 쓰면 대장암이 억제합니다. 즉, 보조이탕은 아까 폐암만 억제하는 게 아니고 대장암, 직장암에도 다 도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조이탕은 대표적으로 NK세포를 부활해서 대장암을 억제하고 특히 간전이까지 억제한다라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연구가 된 대표적인 약입니다. 보조이탕은 대장 환자한테 좋은 약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이 대장암에 면역 항암제만 썼을 때보다 면역 항암제하고 보조이탕 같이 쓰면 면역 항암제를 쓰는 것보다 어쨌든 대장암에 면역 항암제 쓰면 이렇게 줄어드네, 그죠?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보조이탕 같이 결합하면 훨씬 월등하게 다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더 이 보조이탕하고 쓰면 암세포를 더 볼륨을 줄여준다. 안 쓴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신 대로예요. 면역항암의 시너지를 2800까지 높여준다는 거예요. 보조이탕. 대표적인 약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대식세포란 면역세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보조이탕은 NK세포를 부활하는데 요게 시너지는 대식세포를 좀 연구를 하셨어요. 대식세포는 뭐냐면 얘도 암을 좀 억제하는 면역세포인데 좀 세밀하게 가면 M1 타입의 대식세포는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M2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죠. M2 타입은 뭐냐면 암의 성장을 촉진해요. 같은 면역세포라고 생각했는데 이 M2 타입으로 되면은 암의 성장을 촉진해요. 이게 왜 오느냐? 염증 환경이 되면 M2 타입으로 많이 바뀌어요. 얘가. 무슨 얘기냐? 친일파 경찰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경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암 환자분들은 친일파 경찰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죠? 이게 독립운동하는 면역세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친일파 경찰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독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일파를 양성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르게 암세포들이 친일파 경찰을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거 잘 모르셨죠? 이번 시간에 아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친일파 경찰이 많이 생기고 있구나. 왜? 염증 환경이 생기면 그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 골수에서 유래한 억제세포라는 게 있어요. 전문용어 MDSC라고 하는데 얘가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얘가 친일파 경찰도 양성하고 NK세포도 억제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T세포 여러분 NK세포 되게 중요하다고 있잖아요. 근데 걔를 억제를 하려고 암세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모르실 거예요. 이 MDSC라고 골수 억제 유래세포라는 얘가 친일파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면역세포를 다 억제해서 암도 스스로 살려고 이렇게 막 공작을 뒤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트랙세포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절 T세포는 원래 가려울 때 나오는 거예요. 가려울 때 이 장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가렵지도 않은데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트랙세포라는 게. 이게 조절 T세포라는 게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암이 성장해요. 암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얘가 그 나쁜 짓을 다 해요. 그럼 얘를 줄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NDSC라고 하는 이 골수유래 억제세포를 줄여야 되는데 얘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많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항암제나 세포독소 항암제나 방사선 요법은 대표적으로 활성산소량을 많이 만드는 요법이에요. 얘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MDSC라는 게 많이 생겨서 면역을 억제하고 결국 항암이 안 듣고 방사선도 내성이 오는 거예요. 그걸 다음 시간에 제가 방사선요법에 대해서 그걸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걸 하더라도 얘를 줄여야 돼요. 특히 3, 4기 항암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오래 항암을 하셔야 될 분들은. 얘를 줄여가면서 항암이나 방사선 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활성산소를 적당하게 줄여야 되는 거예요. 보조이탕을 연구를 했더니 연구팀이 봤더니 바로 골수 억제세포, 이 MDSC를 약화시키고 염증 환경을 다 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종양 사이토카인을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N2 타입의 이 대세포를 줄여주더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면역 항암 효과를 높여주는 미세 환경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거는 면역 항암만 하면은 다 되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면역 항암을 하더라도 반응이 보통 한 3, 4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60%에서 70%는 항암제가 안 들어요. 그리고 처음에 들었다가 안 듣는 일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럼 한방 쪽에서 도와주는 건 뭘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랫동안 써도 잘 듣도록 면역항을 잘 듣도록 면역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가 잘 생성되도록 세포전 T세포를 만들어줘야 되고 트랙세포라고 하는 억제 T세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고수율의 억제 세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면역항암이 잘 들어요. 그런 얘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보주이탕이 바로 그런 효과를 보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연구는 2010년도에 미국 임상종양학회에 일본의 의대 선생님들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아마노들이 잘 몰라요. 저희 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임상연구예요. 임상연구예요. 아마노들. 아까 지금 보주이탕은 그냥 임상연구가 아니고 실험연구인데 실험연구가 아니에요. 임상연구도 이미 대장암에 바로 보주이탕이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제 불가능한 대장암 4기 환우들한테 거의 20년 이상 전에 일본에서 임상연구를 해봤더니 항암한 한 거랑 항암하면서 십전대부탕이나 보주이탕 또는 소시오탕이라는 약을 같이 썼을 때 누가 더 오래 사는가를 봤더니 1년 생존율이 항암만 했을 때 62%, 한약을 같이 쓰면 75%, 2년 생존율부터 월등히 차이 나요. 이쪽은 4%, 이쪽은 44%예요. 10배가 차이 나요. 3년 생존 이때는 0%였어요. 아예 없었어요. 지금은 좀 더 높아요. 지금 요거보다는. 근데 그런 경우라도 36%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결과죠. 항암은 특히 세포독성 항암을 할 때 이거는 여러분이 표적 치료제인 아바스틴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도 이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4기 항암을 할 때 특히 이런 내성의 문제라든가 제때 항암을 못하는 문제, 독성 때문에 못하는 문제를 한방제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생존율이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쪽도 이게 추가적인 연구가 돼서 이거보다 더 생존율을 높이는 여러 연구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다. 이때는 면역 항암에 대한 연구를 못했지만 알고 봤더니 십전대유탕이나 보주탕이 바로 면역 항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추가로 연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뭐를 말씀드렸냐? 여러분 항암률을 높이려면 여러분 염증 확률을 낮춰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이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앞에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염증 환경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꼭 들어보십시오. 염증 환경의 대부분의 암의 발견과 진행에 되게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역시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한방에는 청열해독 계열의 약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백화사절조, 반지론이라는 약초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 약초는 항암 효능을 높여주고 방사능을 높여주고 부작용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항암 약초라고 그랬습니다. 이 항암 효능을 강하게 높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백화사 반지론이 대표적인 약입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약이고 이 약을 쓴 경우가 생존율이 위암이나 췌장암이나 대장암에서 높게 나왔고 심지어 대장암 같은 경우는 간독성이 더 유의하게 떨어져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 약입니다. 오늘 한 내용입니다. 면역 저하에 암의 진행과 발병에 대개 면역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암이 진행되는 건 결국은 면역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계속 그냥 세포독상만 하면 면역은 계속 저하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부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이 지금 전쟁에서 미군이 떠나니까 아프가니스탄 바로 망해버렸어요. 그죠? 미군이 아무리 무기를 많이 줘도 자국의 군인과 경찰이 없으면 도망만 가버리면 그냥 나라가 망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오래 싸울 줄 몰랐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군이 군인이 좋은 무기를 줬어요. 그게 항암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군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이 군인이 뭐예요? 면역이에요. 면역. 이걸 운용할 수 있는 군인이 있어야 오래 항암도 하는 거고 생존율이 높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침체된 면역을 깨우는 것을 바로 BRM, 생체 반응 조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면역 저하를 깨우는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방에도. 대표적인 3대 보약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한테. 대표적인 생체 반응 조절제가 뭐냐? 십시연대부탕, 인산여탕, 보증이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암 환자 3대 보약이라고 하고 대단히 광범하게 쓰겠다. 수술 후 합병증을 완화하거나 대부분의 소화기암의 항암 중에 많이 쓰이고 다음 시간에 할 방사선 부작용에도 이 세 가지 약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도 보약이 있습니다. 암 환자에도 보약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일본 사람들은 양방에 없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보약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보약이 바로 십전대보탕, 인산여탕, 보주이탄이라는 약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3대 보약을 쓰면 항암 효능도 올라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수많은 연구도 보셨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바로 암 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시간에 걸쳐서 암 환자, 특히 항암의 효능을 향상시키는 생존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한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